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선 관리를 말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 달도 안 돼 총리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곧바로 내려간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내란 범죄 책임자는 돌아가라는 반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다음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선출되자 직접 단일화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아니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 하겠다고 번을 그러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하지만 결국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면서 사상 초유의 한밤중 후보 교체 시도가 벌어집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받은 후보 등록에 한 전 총리는 30여 개 자료를 내며 입당부터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반대로 결국 후보 교체는 무의로 돌아갔고 9일 만에 퇴장한 한 전 총리가 다시 나타난 건 내란 동조 혐의로 출국 금지당한 다음 날입니다. 출국 금지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나온 지지 선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본인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무리수를 거듭하며 대선에 출마했던 배경에도 비슷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제껏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신은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총리실로 돌아가서는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은 거냐며 계엄의 적법성을 일일이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런 진술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만났습니다. 방 전 실장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한 전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논의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지난 1월 검찰 특수본에서 총리님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가 뭐냐, 과반수 찬성이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로 괜찮은 거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정족수뿐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반대 상황까지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이 선포되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절차적인 부분을 세밀히 짚어봤던 겁니다. 내란 특검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계엄의 밤, 국회가 발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바로 소집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돌린 건 1시간이나 지난 뒤였는데 그 1시간 동안 국회의 요구를 곧바로 따라야 하는 건지 따져보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정작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을 땐 즉각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총리실로가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한 전 총리는 계엄이 선포됐다고 국회에 통고가 이루어졌는지 물었는데 그러던 중 새벽 1시 3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해 곧바로 국무회의가 소집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총리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시간은 1시간 뒤인 새벽 2시경입니다. 그동안 이 1시간 동안에 한 전 총리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JTBC 취재 결과 국회 통고를 확인하면서도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 전 실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회에 통고가 안 됐는데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해제 의결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해제를 요구하는 건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사이 새벽 2시 남짓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지금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해달라 연락을 받고서야 소집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기 전까지 해제를 위해 먼저 움직이지 않았던 게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